안녕하세요. 브롬톤TV의 수련날입니다. 여러분 브롬톤 잘 타고 계세요? 저도 잘 타고 있습니다. T라인 싱글톤은 자슐톤과 일상생활에서 잘 타고 다니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챕터, 제 최애죠. 그것은 매주 남북 라이딩 훈련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브롬톤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한동안은 꾸미기에 열중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경량에 열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브롬톤 정비 분해에도 관심을 갖고 열중을 했었습니다. 사실 브롬톤을 15년째 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할 것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던 차, 저는 브롬톤으로 빨리 달리고 싶었습니다. 성향이 도전적이고 그리고 호전적인 성격 때문에 승부욕도 강하고 좀 더 뭔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좀 더 빨리 타기 위해서 빠르다는 노드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관심을 갖고 트랙 에몬다 SL6를 구매해서 잠깐 타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 성향을 보니까 예쁘지 않으면 잘 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번도 채 못하고 정말 감가가 많이 나더라고요. 손해를 보고 팔게 됐습니다. 그 팔고 난 다음에 드랍바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사실 브롬톤도 그 드랍바에 대한 변형으로 불바를 한동안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 늘 기준은 제 눈에 예뻐야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바도 다시 S바로 원복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지인의 추천으로 몰튼 싱글 파일런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가의 그 자전거를 사게 됩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쁘긴 했어요. 하지만 처음 주행을 한 소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드만큼 빠르지도 않았고요. 브롬톤만큼 기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2년 동안 관상용 그 자전거가 되었습니다. 예전 제 영상들을 보시면 늘 배경으로 몰튼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아내를 좀 돕고자 해당되는 몰튼을 판매를 했고요. 그래도 늘 한편으로 이 드랍바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이게 드랍바라는 거는 가장 퍼포먼스화된 핸들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낮은 포지션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노드를 기웃거렸는데, 제 신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이 너무 예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드 사이즈에서 가장 예쁜 프레임은 54 이상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고, 키로는 175 이상 정도가 타야 그 피팅이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키가 작아도 얼마든지 탈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개인차니까요. 제 눈에는 그 노드가 저한테는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있지만, 노드에 대한 갈망은 늘 있던 차에, 그래, 브롬톤으로 속도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으면 노드를 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2025년 BWCK를 목표로 작년부터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제 다른 동영상에 보셨어도 알겠지만 기재 트러블도 있었고 제 실력 부족으로 포디엄에 서지 못했습니다. 물론 3년 동안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2026년, 2027년도 포디엄을 위해서 훈련을 도전할 예정입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작년에 키커바이커라는 실내형 스마트 노라를 좀 구매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집에 설치하면 좀 자주 탈 텐데, 그 아내의 반대로 공간이 없다는 문제로 사무실에 설치하다 보니까 샤워 문제로 잘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쭈이프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더라도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그 자전거의 맛과 실내에서 단지 훈련만을 위한 것은 맞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취미로 빠졌던 그 헬스하고 러닝에 또 집중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BWCK 대회를 치러 보니까 마치 수영 대회인데 달리기 연습한 것처럼 신체적인 퍼포먼스가 향상된 걸로는 우승을 못하겠다는 결론이 됐고요. 결국 자전거를 잘 타려면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강에서 주로 탑니다. 한강에 주로 타다 보니까 이른바 파워 훈련이라는 부분은 이제 고속으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거는 어필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남산 북악 어필입니다. 그래서 3주 전부터 남북 라이딩 어필을 시작을 했고요. 상승 어필 목표로 이제 3주 전에 남산 한 바퀴, 2주 전에 남산 두 바퀴,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남북 라이딩을 계획했지만 남산 한 바퀴로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컨디션이 계속 허락되면 다회전을 할 거고요. 목표는 북악 10회전이 제 목표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2026년 BWCK에 나가도 제가 붙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롬톤을 가지고 뭐 S 핸들 포스트에서 S바를 장착했던 부분을 낙차를 더 만들려고 M 포스트, 그 다음에 P 포스트까지 이번에 바꿨습니다. 다행히 P 포스트를 아는 지인분에게 구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바꿨더니 굉장히 마음에 드는 낙차가 생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남산 라이딩을 한 결과 기록도 단축이 됐습니다. 만족하는데 계속 마음속에 안전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전이라는 게 공도주행 때도 중요하지만 다운일 때 특히 브롬톤은 림브레이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펑크에 대한 우려, 그리고 휠셋 열변형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들이 계속 고민이 되던 차라리 저렴한 노드를 하나 사서 훈련을 할까? 이런 생각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사이즈를 고르면 제 피팅과 맞지 않고 제 피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민하게 움직이려면 4구 스페셜라이즈드 기준입니다. 좀 더 약간 큰 거를 하려면 50 정도인데 너무 안 이쁜 겁니다. 트랙도 47 사이즈 정도를 타야 되는데 너무 이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브롬톤을 훈련하자. 브롬톤에 파워미터도 달고 있고 가민도 달았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제 브롬톤들을 보면 저는 핸들바에 아무것도 달는 걸 싫어합니다. 물론 프레임에도 아무것도 다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 극도의 성격이 이번 T라인 5km 때 만든 걸 보시면 싱글 기어에 싱글 브레이크로 타고 다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캐리어 블럭이 아무리 편해도 가방을 잘 달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전거 고유의 디자인은 그 프레임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제 3년 전에 버디동에 가입을 했었고 그때도 버디라는 자전거가 어떨까라는 고민을 한참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는 지인분 중에 버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 그분도 버디를 여러 번 추천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버디 기종은 잘 모르겠지만 버디 뭐 스탠다드, 뭐 뉴버디, 뭐 놀로프 뭐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버디는 초보입니다. 브롬톤은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왠지 정이 안 가는 겁니다. 저랑 피팅도 안 맞는 것 같고 사이즈도 안 맞는 것 같고 특히 핸들바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브롬톤의 똑같은 S바, 즉 일자가 핸들바 기준이라도 버디의 핸들바는 제 눈에 너무 차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연히 몇 년 전에 버디 R이라고 버디가 드랍바를 장착해서 순정 자체로 나온 기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챕터를 타고 있지 않았으면 그걸 아마 구매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버디 드랍바는 제 눈에 멋있었고 한 번쯤은 경험하고 싶다. 대신 저는 사실 튜닝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순정 우선주의입니다. 구동계는 순정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고요. 특히 브롬톤이요. 브롬톤은 사실 튜닝을 하게 되면 특히 구동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외장 3단부터 최근에 외장 7단까지 트러블이 없으면 접는데 문제가 있었던 슬의 밑에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동계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차라리 순정 4단으로 열심히 훈련하는 그게 낫다. 이번에 뭐 BWCK도 HNH 외장 7단 기재 트러블이 생긴 걸 느낀 다음에 더 그런 생각이 확고해졌고요. 그러던 중에 뭐 우연히 이제 브롬톤으로 주말 라이딩을 갔는데 BBO 천호 이스트점 천호동에 있는 거기에 버디 드랍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알고 보니까 45주년 한정판이랍니다. 그리고 사실 좀 이렇게 예전 버디를 볼 때 올블랙이거나 이른바 은갈치라고 하는 은색 색깔 두 색깔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냥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고 근데 어라? 핸들바가 좀 다르네. 제가 버디를 아무리 잘 모르더라도 S스템, C스템이 있는 걸 압니다. 근데 좀 더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번 P45는 드랍바를 위한 그 핸들 포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인공지능 AI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챗GPT와 거의 일주일째 P45에 대해서, 노드에 대해서, 브롬톤에 대해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불경기라 뭔가를 새로 사는 건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제 지론은 자전거는 취미의 영역이기 때문에 취미의 영역은 빚을 내서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뭐 개인의 기준입니다. 진짜 비상금을 탈탈 털어서 살려고 보니까 가격이 500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키커바이크도 장터에 내놨고요. 뭐 이것저것 장터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구경만 가려고 했습니다. 저희 중화동, 저랑 제일 집에서 가까운 동네는 중화동의 벨로픽스라는 데고요. 제가 10대 이상의 브롬톤을 사면서 거의 9할은 그쪽 벨로픽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뭐 가까운 게 최고지 않습니까? 자전거 샵은. 그리고 사장님이 이제 오랜 10년 이상 단골이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뭐 이제 자가정비 부분은 언제든지 제가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구경만 하려고 했던 거를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계기로 그냥 오늘 구매했습니다. 색상은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실버와 뭐 약간 매트 티탄색이라고 하는 색깔이 나왔고요. 저는 이렇게 좀 쨍한 이 실버가 좀 젊은 감각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 색을 샀고요. 저는 뭐 50대 초반이지만 아직도 늘 마음은 20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젊어 보이는 걸로 샀고 그리고 가져와서 이것저것 제가 세팅을 좀 맞췄습니다. 사장님도 맞춰주셨지만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지금 12단 구동계거든요. 스램 이거에 대한 기계식 구동계에 대한 조절, 이게 가장 저단과 가장 고단을 맞추더라도 중간단에서 체인 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식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이와 노우 나사들을 조절해가면서 그리고 리밋 볼트를 조정해가면서 맞췄는데 그래도 처음 갖고 왔을 때보다 상태가 좀 나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버는 더블 클립 방식으로 예전에 노드를 타봤기 때문에 저 드랍바에 대한 기아 변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는 높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웃기겠지만 제가 버디 접는 법을 몰라서 유튜브를 봤고 오늘도 사장님께 시연을 해달라고 했고 그 시연 영상도 제가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차량으로 이동할 때 접어서 이렇게 브롬톤처럼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왜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 인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매 스쳐 지나가는 삶에 대한 기록,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전거 생활을 하면서 제 조금의 경험의 노하우가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남깁니다. 그래서 영상이 화려하진 않지만 제 지식과 제 경험 그리고 제 진심으로 영상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보 입장에서 이제 버디를 본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수련날의 첫 버디입니다. 첫 버디고요. 제가 드디어 미니벨로를 좋아하다 보니까 버디도 구매하게 됐네요. 사실 구매 전 사장님하고 짧은 톡에서 첫 버디 하셔야죠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서 드디어 첫 버디를 샀습니다. 일단 제가 버디는 잘 모르지만 브롬톤을 하는 시선에서 미니벨로를 아는 시선에서 버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바는 정확한 제어는 모르겠지만 400이 채 되지 않는 400, 한 380 정도 되는 드랍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바테입은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마감캠이 이제 고무거든요. 검은색. 사장님이 하나 주셨는데 그 사이즈가 좀 커서 일단 장착은 해놨습니다. 조만간 바뀌겠죠? 네, 바뀔 거고. 그 다음에 구동계는 레버, 스랩,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이것도 패드 맞추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앞 샥에 대한 충격일 것 같습니다. 충격 서스펜스 이 부분이 접히더라고요. 버디 새처럼 날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딸려오는 바테입도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다 쓰게 되면 검은색과 은색이 섞인 바테입으로 간지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선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사실 노드들을 보다 보면 일차적인 핸들바로 선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 대놓고 이렇게 선 보이는 부분이 브롬톤 같아가지고 익숙합니다.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허브 스미스. 이 허브 스미스는 소리 큰 거 말고는 마음에 듭니다. 무려 카본일입니다. 늘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건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30주년 버디 한정판이라는 표시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탈 겁니다. 타이어도 그냥 탈 겁니다. 제가 타이어 많이 바꿔봤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타이어 탈 거고요. 오늘 여기 센터가 좀 안 맞아서 이 부분 풀러서 센터는 좀 맞췄습니다. 브롬톤보다 맞추기 더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버디는 이 부분이 조금 펴집니다. 제가 이렇게 버디를 초보자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거는 브롬톤만 타신 분이 버디를 구매해볼까 했을 때 저랑 같은 고민이 있을까봐 그럽니다. 자, 그리고 여기 C클램프. 이거는 브롬톤하고 똑같은 방식이라 편했고요. 얘는 각인이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각인이 이렇게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여기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얘는 알루미늄입니다. 이게 원가 절감 때문에 브롬톤이 플라스틱으로 하고 있고요. 버디는 알루미늄에서 꽉 잠그지 않았는데도 잘 버팁니다. 그리고 셀레 이탈리아 이 안장도 순정입니다. 되게 좋은 거 주더라고요. 나중에 바뀌겠지만 편합니다. 잠깐 타봤지만 그리고 요거 저는 165 암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체이닝 이 버디 한정판 체이닝이기 때문에 이게 8암 구조랍니다. 근데 제가 잠깐 타보니까 브롬톤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170이 좀 맞았습니다. 나중에 클릭 끼고 한번 했을 때 165로 이 부분을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165로 업그레이드 하면 클럽이 165나 이 크랭크 165를 한번 달아보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아껴야 되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뭐 깨진 것 같은데 이런 용접. 그리고 페인트가 일단 이 독일 차 이제 BMW 제가 오픈에 탔었거든요. 그것처럼 도장이 좋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있네요. 45주년
버디 30주년 기반 이제 한정판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구동계는 기계식입니다. 이제 12단이고요. 하급이에요. 아, 진짜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용돈 좀 생기면 구동계 어, 이때까지는 아니더라도 토스급 정도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제 버디 잘 보셨나요? 제 첫 버디입니다. 첫 버디를 무려 한정판으로 시작을 했고요. 45주년 P45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드랍바로 장착된 순정형을 제가 이렇게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아, 정말 오래오래 탈 겁니다. 제 첫 브롬톤이 빅리 에디션이었습니다. 그걸 팔고 아직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 첫이라고 붙은 거는 그냥 소장해야 되겠습니다. 첫 버디 제가 평생 동안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훗날 시간이 되면 티탄 버디는 한번 구매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딱 기대. 그리고 브롬톤은 티탄 브롬톤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챕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실 자전거는 두 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미니벨로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네 대까지는 갖고 있을 거고 제 훈련용입니다. 훈련용. 저랑 저지를 입고 늘 탈 거고요. 물론 평상복도 있겠지만 평상복은 브롬톤으로 충분합니다. 저지 입고 이제 탈 거고요. 챕터는 오늘 좀 이쪽에 이식을 시키려고 어, 아시오마 클릿 파워를 하고 케이던스를 나타내 주는 거를 이제 착타를 했고요. 모든 걸 다 떼냈습니다. 챕터는 다시 순정형처럼 평페달에 그다음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형태, 아무것도 달지 않는 형태, 그 형태로 바꿨습니다. 챕터는 잘 보관해놨다가 평소에 그냥 타고 다니고 보관해놨다가 내년 BWCK 대회를 앞두고 클리 슈즈만 장착을 하고 그대로 대회에 나가 있습니다. 아, 그냥 좋습니다. 사실 어, 뭔가 기분 전환이 좀 필요했나 봅니다. 예. 근데 가장 사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건 아직도 제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싶다는 뜻이고, 제가 이렇게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 브롬톤을 갖고 계시거나 가질 예정이시라면 정말 자주 타시기 바랍니다. 뭐 나이 50이 되다 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매 순간 즐겁게 자기 삶을 만끽하는 거 자전거 취미면 자전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버디 튜닝기 그리고 버디 주행기 브롬톤과 마찬가지로 자주 올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주 남산훈련은 버디입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